그래서 지금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기와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코딩 열혈공학도입니다. 코딩을 처음 입문하시거나 개발자를 위해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무엇을 배우지? 이 언어는 유용한가? 만약 당신이 외국어를 배운다면 두말 없이 영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C#, 자바, 파이썬 등 고민하게 됩니다. 잘못된 걸 선택해서 다시 다른 것을 배우려면 몇 년은 그냥 버리는 것 같고 경력은 다 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언어 순위를 유튜브나 사이트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작하지 못하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발팀장으로 10년을 지내보니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성공한 개발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잠자는 것입니다. 원싱이라는 책에서는 지금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원싱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잠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것이 체력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체력은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체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1렙이든 만렙이든 HP가 0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좋은 무기와 마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미션이든 퀘스트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던전의 마지막 보스의 최종 단계에 왔어도 체력이 0이 되면 끝입니다. 몇 시간을 고생하든 몇 번을 시도했든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개발이라는 퀘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창의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귀찮아지게 됩니다. 게임에서는 여간에서 잠을 자면 체력과 만화가 회복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을 키우는 첫 번째 단추가 잠자는 것입니다. 잠의 중요성은 다음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이 상위 10%인 우수한 학생의 수면 시간을 7시간 이하로 줄였더니 하위 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5일 연속으로 수면 시간을 5시간 이하로 줄였더니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의지력도 실행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는 밀려날 것이고 성공에서도 멀어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생의 한 장면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건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야. 당신의 몸이 컴퓨터의 메인보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은 메인보드에 어떠한 부품이 붙어도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잠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7에서 8시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11시에는 자는 것입니다. 적어도입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혹은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면 7시간 잔 것이 되고 7시에 일어나면 8시간 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게 수정하세요. 이렇게 매일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되시면 하루에 30분은 햇살을 맞으며 걸어보세요. 이때는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지 마시고 그냥 걸어보세요. 아마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닙니다. 10분만이라도 꼭 걸어보세요. 10분만입니다. 성공한 개발자가 가진 두 번째는 바른 소프트웨어입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저의 신입 때 정체성은 나는 최고의 프로그래머이다 였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완벽히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개발 시 각 분야가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기구와 연동되는 부분,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 유압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부분, 설비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통신 등 각각의 기술이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약 이러한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좁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의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의 분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그램만 봅니다. 봐, 나의 코드에는 잘못이 없어. 화학이 전공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분석적으로는 문제 없어. 기구의 잘못 아니야? 기구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갑니다. 개발은 길어집니다. 그 프로젝트 팀원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로 평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도 그 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잘못을 따지는 문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잘잘못이 아닌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입 때 용액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이 되면 오리피스라는 관문을 열어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였습니다. 조건이 되어 변수를 0에서 100으로 변경하였고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구에도 남겨져 있었고 코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비 옆에서 지켜봐도 신호가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나의 잘못은 없어.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코드를 수정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한 번에 열어서 압력을 버티지 못한 장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장치의 스펙은 이 압력에도 동작했어야 했습니다. 해결책은 코드를 순차적으로 0, 30, 70, 100으로 상승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그리고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분명 0에서 100으로 열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로를 설계한 개발자도 장치의 스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각 분야에서 보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문제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자의 몸값은 필연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엔지니어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더 크게 가져보세요.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바뀌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뀐다 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당신이 가진 정체성이 당신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시는 겁니다.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정체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사회와 거래되면 브랜드가 된다. 그러니 당신의 정체성을 꾸준히 만들어 가세요. 지금 저의 정체성은 나는 100만 유튜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당신이 선택해야 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바로 잠자기와 정체성 갖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앞으로 저와 함께 성공한 개발자의 길을 가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실제적인 개발 진행 방법과 코드 예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